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이번 14강에서는 인스펙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게 되면 측정, 간섭 검사, 곡률 분석, 구배 분석, 곡률 맷 분석, 단면 분석, 컴포넌트 색상 전환, 이렇게 총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입니다. 간단한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실린더 하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XZ 플랜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지름값이 100 정도 되는 실린더를 한번 생성을 하고요. 엔터 눌러서 높이는 대략적으로 마찬가지로 100 정도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름 100에 높이 100짜리 원이 생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인스펙트 분석을 눌러서 첫 번째 측정을 눌러주시면 이 측정이라는 기능 안에서 이 바디에 어떤 선택한 모서리의 길이나 반지름 그리고 어떠한 각도들을 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에서는 셀렉션 필터입니다. 어떠한 면을 선택할지 또는 바디를 선택할지 컴포넌트를 선택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바디도 하나고 컴포넌트도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면을 선택하겠다, 면 또는 엣지를 선택하겠다는 옵션을 체크해 두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정밀도입니다. 어떤 반지름이나 어떤 값들을 소수점 없이 하겠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타트 셀렉션은 선택한 객체를 되돌리겠다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show snap 포인트는 찍은 위치에 점을 표현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필요 없는 옵션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모서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 보시면 이 모서리의 길이가 314.159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서리의 반지름, 지름값, 그 다음에 X, Y, Z의 위치값. 이 모서리가 현재 Y축으로 100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X, Y, Z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타트 셀렉션을 한번 눌러주시면 선택이 취소가 되고 이런 면 같은 것을 눌러보시면 모서리랑 눌렀을 때 결과값이 좀 다르게 되죠. 이거는 영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찍어주는 면 또는 모서리를 계속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측정되는 값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닫기를 누르고 다음 간섭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터퍼런스인데요. 지금 바디가 하나이고 간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스를 한번 이 원통 위에다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눌러서 원통 위에 선택을 해주시고 박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눌려서 대략적으로 생성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조인이 아닌 뉴 바디로 선택을 해주세요. 뉴 바디로 선택을 꼭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박스 생성한 것을 무브를 이용해서 살짝만 아래쪽으로 내려 볼 것인데요. 먼저 모디파이를 눌러서 Move and Copy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Move Object 컴포넌트를 옮길 거냐, 바디로 옮길 거냐, 면을 옮길 거냐. 저희는 바디로 옮길 거죠. 바디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 바디 5번을 선택을 마우스 왼클릭으로 해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살짝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마이너스 10mm만 해서 이렇게 살짝 겹치게, 라이트나 아니면 정면에서 봤을 때
10mm만큼만 내려가게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모델링이 끝났을 때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어떤 바디와 바디끼리 간섭이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인스펙트에서 인터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개를 순차적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마우스 왼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가 순차적으로 찍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clude consistent face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맞닿은 면도 보여줄 거냐라는 뜻인데, 요거는 체크를 일단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창이 나오면서 빨간색으로 이 부분이 지금 볼륨 값, 그리고 컴포넌트 1과 2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 라고 이렇게 결과값을 도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하고요. 이렇게 간섭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곡률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곡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곡률이 있는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플릿 페이스 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곡률이 있는 그런 모서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랜이 좀 떨어져 있는 플랜이 좋기 때문에 옵셋 플랜을 이용해서 이 YZ 플랜을 선택해 주시고 대략적으로만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플랜 이용해서 YZ 플랜 또는 이쪽 플랜 YX 플랜을 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일단은 스케치를 바로 생성했던 플랜을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스플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물체 안쪽에 있으면은 이게 커팅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물체를 꼭 바깥쪽으로 생성되게끔 해서 엔터키를 눌러 주신 다음에 스탑 스케치, 지금 현재 양쪽 끝이 빠져나와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탑 스케치를 눌러 주시고 모디파이에서 스플릿 페이스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먼저 원통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플릿 옵션을 얼룩 벡터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값을 선택해 주시고 OK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물체가 잘렸죠. 잘리면서 이런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곡률이 있는 모서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곡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엣지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엣지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테두리와 이렇게 테두리 안에 좀 약간 옅은 하늘색 같은 이런 줄무늬가 쭉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작거나 일정하게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한다면 이 곡률이 정상적으로 크지 않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제일 완만한 요 부분을 보시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곡률이 조금 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그래프가 좀 띠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요거를 좀 더 잘 보고 싶다 하시면 스케일 같은 경우를 좀 크기를 늘려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과 요 부분이 굉장히 띠가 크게 나타나죠. 또 컴 덴시티를 눌러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널찍하게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캔슬하고 세 번째 옵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배 분석입니다. 구배 분석하기 전에 현재 아무런 구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다가 구배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에서 드래프트를 선택해 주시고 고정되는 친구 그리고 움직일 면 순차적으로 찍어 주신 다음에 각도를 1도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정말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데요.
이제 분석에서 드래프트 어널리시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디를 선택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방향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향은 먼저 아까 고정해 놨던 이 앞쪽 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면과 다른 각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른 색깔로 전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전부 표현이 되고 있는데, 드래프 앵글 각도를 줘야 돼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가 되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얘는 1도를 줬었죠. 그래서 1도를 주시면 1.5도를 주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다른 각도에 있는 면들이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구배가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0에 가까우면 거의 색깔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점점 진하게 보이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브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브라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떠한 면의 연속성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고요. 일단은 이 바디들을 잠시 숨겨 두시고 스케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YZ 플랜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먼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스플라인이 아닙니다. 일단은 투포인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그어 주시는데, 위에 있는 선은 따로 선택을 해서 델키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에서 아크 중에 3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근데 자동 구속으로 이런 탄젠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탄젠트는 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현재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탄젠트가 아니지만 거의 하나의 그런 아크인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했고요. 스탑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해서 만들어진 스케치를 쭉 끌어주시고, 자, 이 스케치의 곡률 지브라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 네 번째 옵션 지브라 어널리시스를 선택해 주시고, 먼저 바디를 선택해 줍니다.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현재 아크가 여기 끊어져 있고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끊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크 하나의 아크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회전을 해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얼룩말 무늬가 계속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탄젠트가 안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여기서 정확하게 얼룩말이 겹치면서 형상이 달라 보이죠. 이게 지금 이 아크가 정확한 아크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탄젠트가 아닌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방향 같은 경우는 뭐 버티컬이나 호리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두고 이런 지브라의 굵기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룩 스트립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회전을 해도 고정이 된 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저는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크를 푼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딱 고정시켜 두시면 정확하게 끊어지면서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캔슬을 누르고 나서 이 돌출한 것을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의 스케치를 수정해야겠죠. 스케치를 우클릭해서 에디트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스케치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전부 탄젠트 구속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선과 아크를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크와 아크를 찍어주시고, 선과 아크를 순차적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의 탄젠트가 전부 다 들어가지게 됐고요. 스탑 스케치를 마찬가지로 눌러서 지브라 아날리시스를 선택해서 바디를 선택해주면 이제 정확하게 다 만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체크를 풀어봐도 쭉 돌려봤을 때 굉장히 얼룩말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곡률 맵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서피스가 굉장히 좀 곡률이 심한 것을 예로 들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박스 바닥면 선택해서 대략적인 크기의 박스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런 면들을 선택해서 우클릭 에디트 폼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 이동 같은 거, 그리고 이쪽 면 마찬가지로 에디트 스케치에서 살짝 틀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한 뭐 그런 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델 분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 폼 생성하는 그 작업 공간에도 이 매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에서 이제 곡률 맵 분석 요걸 선택해서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서피스가 울퉁불퉁한 것들을 또는 급격하게 이런 부분에서 서피스가 굽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을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스무스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 밴드 같은 경우는 띠 형태로 이렇게 형상을 표현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서 취소를 눌러서 확인, 일단은 기능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단면 분석입니다. 다시 작업 공간을 모델로 되돌아오셔서 바디 7번은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바디 7번은 일단 지워주고 바디 4번을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4번을 다시 켜보고 이제 단면을 잘라서 이런 물체의 단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스펙트를 확장을 해주신 다음에 섹션 어널리시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어널리시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를 이제 면이나 평면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원점 플랜을, 기본 플랜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정중앙에 있는 게 이 XY 플랜이기 때문에 XY 플랜을 딱 찍어 주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섹션이 표현이 되면서 X, Y, Z 방향으로 미리나 각도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움직여 보시면 Z 방향으로 Y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늘었다 줄였다 해서 각도를 달리 해서 이런 단면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쉘을 주게 되면 좀 더 단면 보는 게 좀 다르겠죠. 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을 한 3T 정도 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단면 분석에서 XY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면
현재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섹션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취소를 누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컴포넌트 색상 전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저장이 되지 않은 하나의 컴포넌트만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는 여러 개 있어도 결국에 얘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하나의 저장되는 하나의 데이터인데, 여기 어셈블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파트를 불러와서 조립 또는 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품과 이 부품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이런 색상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에서 뉴 컴포넌트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눌러서 바로 확인을 눌러 주신 다음에 박스를 빈 공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에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를 하나 그려 주시고, 자, 이 상태는 컴포넌트 1번 새로 뉴 컴포넌트 했던 요 모드인 상태인데요. 전체 어셈블리 모드로 들어오시려면 제일 최상위 항목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눌러 주셔야 어셈블리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와 얘는 같은 바디도 당연히 아니고 컴포넌트 자체가 다릅니다. 부품 자체가 다른 부품이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확장하신 다음에 컴포넌트 컬러 사이클링 토글을 눌러주시면 색상을 전부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서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